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사실 인보사 쇼크 관련돼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생명과학까지 상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각종 소송건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스탑 쪽으로 좀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또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뭐 어떻게 고 하실 거예요? 스탑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은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당신 바로 제가 빅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탑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바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뉴페이스 강다혜 로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의사결정해 주실 거예요? 저도 역시 스탑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스탑을 외쳐주셨으니까요. 일단 의견을 같으셔서 좀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서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스탑을 외쳐주셨는지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라고 하시면 인보사 관련해서 이렇게 코오롱 티슈진과 함께 묶어서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인보사의 성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좀 상폐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실 건데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보사 사태 이후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냥 단순한 어떤 저점 매수 지점이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좀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그런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강다희 루키님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같이 또 스탑을 주셨던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인보사 관련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정부의 R&D 지원금 반환 위기까지 일단은 좀 닥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보사 관련해서 어떤 2015년 10월에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던 어떤 코오롱 생명과학이 3년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바이오 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오롱 쪽에서의 어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한 50대 50으로 이걸 분담을 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게 7월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7월에 종료가 되고 올 상반기에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평가에서 R&D가 관련된 것들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좀 지원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일단은 인보사가 어떤 불량 과제로 지금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는 좀 받았던 지원금마저 이게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일단 이렇게 좀 불량 과제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결론 자체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R&D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좀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여부는 이제 오는 19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거래소는 식약처의 발표 직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코오롱 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일정 좀 정지시킨 좀 시간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인보사 제작사인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 정지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거래소가 곧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서 정말로 이렇게 상폐를 시킬 것인지에 관한 여부를 19일까지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인보사를 좀 투여를 했던 그런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피해자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인보사라는 제품이 과연 내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장기 투여자가 꽤나 많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15년간의 장기 추적 조사를 식품의약안전청과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같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에 인보사 K주를 투약한 환자에 대해서 15년간 안정성 여부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코오롱 측과 환자 보상 방안도 좀 함께 협의해 나갈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인보사 환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인보사는 지금까지 전국에 한 400여 개의 병의원에서 3,707건이 인보사를 투약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 기준으로는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 정보가 장기 추적 조사를 위해서 환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등록 환자 그리고 또는 보호자는 투여받은 병의원을 병원하거나 연락해서 이제 등록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좀 인보사에 대한 좀 성분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식약처와 코오롱으로 하여금 모든 환자에 대해서 어떤 병의원에 좀 등록한 환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 등록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보상이나 어떤 추적 조사를 좀 이루어 간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오는 14일까지 장기 추적 조사 계획서를 코오롱을 통해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4일까지 코오롱에서 이런 장기 추적 조사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받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서에 따라서 식약처가 코오롱과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기 검진을 할 것인지 또 일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랄지 아니면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과 인과관계 평가 기준 그리고 절차, 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일단은 식품의약안전청이 인보사를 일단은 1차적으로 성분 문제와 여관 없이 좀 허가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식품의약안전청도 이러한 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보사 관련돼서는 코오롱 그리고 식약처까지 함께 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허가와 심사 단계에서 신뢰성 검증 강화 대책에 관련된 인보사뿐만이 아니고요. 식약처가 앞으로 이제 허가와 어떤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두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신뢰성 검증 강화 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장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크게 좀 하락을 했다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좀 인보사 문제 터지고 좀 문제 됐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가고 있다가 오늘장 하고 이제 몇 거래일 정도 전쯤까지는 이렇게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3일 전 정도 3거래일 정도 전이죠. 화요일장에서는 살짝 이렇게 반등이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점 매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횡보세를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크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시는 전략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좀 자제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신규 매수 좀 자제 말씀해 주셨고요. 빅스탑 해주셨으니까 매도를 해주시면서 빠르게 대피해 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유정 루키의 의견 들었고요. 이번에는 강다혜 루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아까 외쳐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인보사 사건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코오롱 생명과학은 원료의학이나 향균제 그리고 바이오신약 연구를 하는 이제 기업인데 2000년 4월에 티슈진 아시아로 설립을 했고 2009년 4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죠. 주로 신경병 통증 치료제와 이제 항암제 등의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암 백신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K를 포함해서 5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전년 동기비 매출액은 6.31%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폭이 297.19%나 확대됐는데요. 당기 순손실폭이 400.5% 확대되면서 매우 부진한 실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보사 사건에도 최근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인보사 허가 취소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매수자들이
네.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점으로 판단해서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보사 관련 사업이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6분기째 지금 영업 손실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의 주된 원인인 인보사K의 판매 확대 실적 회복이 이제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 급락했는데요. 인보사는 원래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인정받는 중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는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3월 31일 날 유통은 물론 판매까지 중단이 되었죠. 식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세포는 신장세포로 확인이 됐고 이 신장세포는 악성 종양을 유발한다는 말까지 나와서 이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네. 시중에 인보사를 판매해서 논란이 더 커졌고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중대질병을 초래하거나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서 고의 은폐나 변경 보고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이제 규명이 돼 있기 때문에 5월 28일 인보사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또 코오롱 생명과학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코오롱이 이제 급락하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고 이 사태로 인해서 코오롱을 상대로 한 소송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아마 피해액도 상당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스탑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소송을 당했을 때 저의 투자한 투자자들은 더 이제 불안감이 커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겁도 나고 소송에 이제 패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더 폭락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투자에 손이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가장 큰 피해자인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코오롱 측에 손해배상을 했고요. 5월 28일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리해서 소장을 보냈고 아마 앞으로 소송 인단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또한 소송을 했는데요. 10개 정도의 보험사가 소송을 했고요. 아마 피해액은 300억 원대로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주주들이 이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약 260억 원대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R&D 정부 지원금 반환 위기에도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장기 투자는 위험하고요. 기보유자 매도하시고 신규 매수도 자제하시길 바라는 입장 전해드립니다.